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한싹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이 AI 융합센터를 신설을 했다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이러한 규모를 2배 이상 규모 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 연구센터의 규모를 업한다는 게 아니라 이 AI 관련된 사업의 규모를 업할 계획이다. 2배 이상 업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뭐 이러한 이슈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한싹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 부분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 봤고요.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이슈들도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영상에서 향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싹의 실적입니다. 지난달 7일에 이미 올라왔던 공시였죠. 그래서 아마 주주님들이시라면 미리미리 다 보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처음 보실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한번 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당해 사업연도 23년도를 뜻하는 겁니다. 직전 사업연도 22년도,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여 밑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이 단위는 원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읽으시면 된다는 점.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년도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 219억 원 정도를 이렇게 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23년도에 250억이 넘어가는 규모를 달성을 하면서 이 증감 비율 무려 14.57% 증가했죠.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22년도 한 해 동안 약 18억 5천만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는데 23년도에 26억이 넘어가는 이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면서 증감 비율 무려 41.91% 마찬가지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22년도에 22억 원 정도 규모 달성했고요. 23년도에 32억 원 좀 넘어가는 수치를 달성하면서 마찬가지로 증감 비율 46.51%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3위일체 정말 금상첨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 기업에서 밝히고 있는 매출액과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원인이 나와 있어요. 매출액 증가 및 매출 원가율 감소로 인한 수익성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증가했다. 우리가 장사를 잘했다. 우리가 사업을 잘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매출의 원가가 감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많이 좀 수익성이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적을 봤다면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이슈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2월 20일자로 올라왔던 이슈입니다. 한싹이 이 AI 융합연구센터를 신설을 한다. 3.0 시대 본격화, 경쟁력을 키울 것이다 라는 헤드라인의 이슈였습니다.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우선 이 부분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AI 신사업의 속도를 낼 것이다. 그리고 AI 클라우드 기업으로 거듭나는 한싹 3.0 시대를 본격화하고 기업 경쟁력과 가치를 극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이다라고 이렇게 관계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 아래 내용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 한싹의 정확한 기업 개요를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이 한싹의 기업 개요입니다. 주력 제품은요, 망간 자료 전송 솔루션인 시큐어 그레이트라는 제품이 있고요. 업계 최초로 망간 자료 전송 다중매체 기술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 주력 제품이 이런 제품이냐 보시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공급, 그리고 요거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제품에는 망간 자료 전송 솔루션, 요거죠. 시큐어 그레이트, 그리고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보안 전자팩스 솔루션, 스마트 빌링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주요한 고객은요, 공공기관 및 금융사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이 데이터가 중요한 그런 곳에 이렇게 이러한 제품들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다라는 점이죠.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공공기관 클라우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시장 대응을 위해 클라우드 전용 망간 자료 전송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어떻게 보면 좀 같이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아우, 광고가 너무 많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광고들 다 처리했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한삭은요, 향후에 이 정보통신기술 ICT라고 그럽니다. 융합 환경에서 요구되는 AI 기술과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융합형 AI 솔루션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ICT, 뭐 여기 보시면 뭐 LLM, 뭐 그러고 아까 이 기업 개요에서 보셨던 망연계 솔루션 등등등, 우리가 사실 이 일상생활 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IT 업계 그리고 AI 이쪽 기업 이쪽 분야 산업에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이 망연계 솔루션이 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보셨듯이 이 기업 개요에서 보셨듯이 한삭의 주력 제품입니다. 이 다른 네트워크 간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는 내부 네트워크, 내부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터넷, 외부망입니다. 이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내부 네트워크, 우리 네트워크와 또 인터넷, 이 인터넷이라는 산업 자체는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는 외부망인 거죠. 그래서 우리 내부 네트워크와 인터넷 간의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망들을 분리를 해서 망 분리 솔루션을 사용해서 엄격하게 분리가 된 네트워크 간에도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는 이 국가 안보 그리고 기업의 중요한 정보 보호와 같은 굉장히 중대한 이슈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망 연계 솔루션 산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또한 이 한삭에서 지금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데이터 보호, 그리고 위협으로부터의 관리, 그리고 규정 준수 등을 규정도 당연히 준수를 해야겠죠. 요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솔루션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사용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급증함에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보안에 관련된 여러한 수요도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산업은 다양한 보안 기능을 통합해서 이 통합한 종합적인 보안 패키지의 개발도 빠르게 지금 현재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망 연계 솔루션과 클라우드 보안, 요거를 여러분 크게 보면은 보안이죠. 보안, 외부로부터의 보안입니다. 보안. 그래서 이 보안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좀 큼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가 지금 이 세상이 디지털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화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기업과 기관들이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보다 이 보안이 필요한 건 기업과 기관이죠. 그래서 두 번째가 규제입니다. 규제. 이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법률 그리고 규제가 점점점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요,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정된 수요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위협입니다. 사이버 위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바이러스, 뭐 안티플래그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디지털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악성 코드로부터의 위협도 똑같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역시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클라우드 보편화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많은 기업들이 비용 효율성과 또 확장성 때문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체적인 이 클라우드, 즉 이 데이터 센터라고 그러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시설 필요하죠. 하드웨어 필요하죠. 소프트웨어 필요하죠. 관리한 유지보수 비용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기업 입장에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사업 자체를 전문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기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이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저장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망 연계 솔루션과 이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즉 전망이 밝다라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요, 너무 과거의 차트부터 사실 우리가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만 좀 놓고 보겠습니다. 23년도 말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예요. 요 차트 안에서도 이때 한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선 이 11월 중순경쯤에 아마존하고 또 MS,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리고 알파벳 등 이 주요한 AI, 큼직한 AI 3사, 이 3사가 이 클라우드 산업에 총 15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 AWS랍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여기와 이 한싹이 파트너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좀 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때 당시 굉장히 큰 수급이 좀 들어와줬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하나 둘이죠. 요 재료 한 가지 가지고는 여러한 상승은 우리가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료가 당연히 하나 정도 더 붙어야 이러한 상승이 좀 나오는데, 이때 또 하나 재료가 탄생을 합니다. 이때 뭐였었냐면, 이 이민청을 설립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이 조달청이라고 나라장터 전산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시간 동안 먹통이 돼요. 1시간 동안 먹통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보안 관련주가 엄청나게 관심을 받으면서 요 두 가지 재료가 이렇게 섞이면서 이러한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이 12월 초반부쯤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때 또 하나 재료가 나와요. 이때 뭐였냐면 AWS,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여러분들 엔비디아는 잘 알고 계시죠? 요 두 회사가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겠다라는 사실이 나오면서 이 AWS 아마존 웹 서비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이 한싹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으면서 이때 이렇게 이 박스권 안에서 그래도 주가가 좀 이때 당시 좀 많이 고점이었죠. 2만 원 이상 이때 이렇게 좀 횡보를 해주다가 이때부터 좀 재료가 소멸하고 나서부터 주가 조정이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주가 라인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요 수준에 좀 위치를 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장에서 2.99% 약 3% 정도 상승 보여주면서 15,520원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활발한 건 아니죠. 사실 이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오후 2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46,925 거래량이면 거래량이 그냥 거의 뭐 말라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단기적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이 한싹의 지지라인과 앞으로 만약에 좀 주가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예상이 가고 있는 예상이 되는 저항 라인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원에서 약한 상승하라 보합 뭐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좀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11선을 이탈을 했어요. 최근에 이 11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연속 조정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도 이렇게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나 좀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오늘 장에서 약 3% 정도 지금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 부근인 15,100원 요 근처에서 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좀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어떠한 이슈, 개별적 호재 때문에 반등을 하는 거든 뭐든 간에 주가가 좀 상승이 나와 준다면 그래도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인 16,400원 요 근처에서는 좀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재료의 크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냥 좀 보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 모두 이때도 이 박스권 상단 부근 돌파를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이 갇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400원 요 근처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선 좀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고, 만약에 이 상승이 재료의 크기가 좀 커서 이 박스권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하고 여기까지 만약에 돌파를 해서 상승을 해준다면, 그래도 여러분 지금 현재 매물대가 이렇게 좀 쌓여있는 게 좀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아마 17,400원 근처에서는 2차적인 저항이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단 부근도 돌파, 이 2차 저항 라인도 돌파할 만큼 굉장히 큰
재료가 뻥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면 그 다음 저항 라인은 약 18,000원 근처, 18,000원 근처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이제 여기도 이렇게 매물대가 있고, 차트를 좀 거시적으로 놓고 보시면요, 이 18,000원 이상의 지금 현재 이만큼의 매물대가 아직 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이 100% 다 손절을 하고 나오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근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은 여러분 100%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뭐 맹신하셔라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절대 뭐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께서는 저런 견해도 있네 라는 정도로만 간단히만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한싹에 관련된 말씀도 나눠봤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화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도 한 번씩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굳이 이 한싹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그 다른 해당 종목을 저희 데이업 채널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그 종목에 관련된 이런 분석 영상들이 있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님들께서 분석을 해놓은 영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챙겨보시면서 모르고 계셨던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알게 되시면 투자하실 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았고요. 새로운 이슈나 정보들도 나오면 제가 이렇게 또 취합을 해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